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입니다. 오늘은 일본 커뮤니티 계단과 콩콩님의 제보 계단, 그리고 메가통 1837님의 제보 계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이 이야기는 스즈키 씨가 16살 때 팔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스즈키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는 항상 차를 끓여 환자들이 준비한 주전자에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스즈키 씨도 간호사님께서 끓여주신 차를 자신의 작은 주전자에 따라주신 덕분에 다음날 아침까지도 부족함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문득 스즈키 씨는 목이 말라 머리맡에 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더듬거려 주전자를 찾아 흔들어 보았죠. 다행히 주전자 안에는 반 정도의 차가 있는 것 같았고, 스즈키 씨는 바로 주전자의 주둥이를 입에 대고 안에 있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이 가시려고 하던 찰나 입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무 가지 같기도 하고, 스즈키 씨는 약초나무 뿌리라고 생각해서 그 작은 나무 가지를 오른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입 밖으로 꺼냈는데, 그 작은 나무 가지를 꺼낼 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작은 나무 가지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기 때문이었죠. 스즈키 씨는 놀라서 그 작은 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머리맡 전등에 불을 켜 그것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작은 나무 가지라고 생각한 그것은 머리는 마치 검은 개미처럼 둥근 모양이었지만 훨씬 컸었고, 몸통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새우 같은 생김새, 그리고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기어가 사라져버렸고, 스즈키 씨는 그날 새벽과 다음날까지 그 생물이 사라진 곳 방향에서 그 생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스즈키 씨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그 사라진 생물이 도대체 무슨 종류인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그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아님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즈키 씨는 지금도 생전 처음 본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콩콩님께서 실제 경험하신 제보 괴담입니다. 콩콩님께서는 평소 귀신 관련 영상이나 공포 영상을 즐겨보는 편이셨지만 귀신은 믿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은 후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죠. 콩콩님께서는 고객님들이 주문한 제품을 포장하기 전 그 제품을 취합하는 작업, 즉 지품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지품하는 구역에서 꺼려지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콩콩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품하는 곳에서도 거의 구석에 있고 제품하는 제품의 할당수도 많지 않은 구역이라 평소에는 잘 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곳에 가게 되면 뭔가 서늘한 느낌과 기분 나쁜 느낌을 계속 받아서 가기 꺼려지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그곳에 거슬리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닥의 얼굴 모양 같은 얼룩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 클린팀이라고 미아팀들이 계셨지만 그곳의 얼룩은 한 달 넘게 남아있었죠. 그러던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날도 콩콩님은 이 지품이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구역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지품하는 구역을 알려주던 기계를 보며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며 그곳에 갔는데 역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얼굴 모양의 얼룩, 꺼려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빨리 지품 작업을 마무리하려던 그 순간 뭔가 콩콩님을 통과하는 듯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바람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서늘한 느낌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콩콩님은 뭔가 싫은 느낌에 어서 마무리하고 그곳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어깨가 무언가에 끌어당긴 듯 뒤로 잡아당겨졌습니다. 놀란 콩콩님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 그 얼굴 모양의 얼룩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순간 콩콩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서 그 구역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콩콩님은 그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지금 그 일 때문인지 바닥에 얼룩만 보면 그때 그 일이 떠올라 가끔씩 몸서리 쳐진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그 경험은 그 바닥의 얼굴 모양의 얼룩 때문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메가통 1837님께서 2000년대 초반 일본 오사카에서 겪었던 실제 제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본 엔화도 굉장히 비싸고 숙소를 예약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선입금 후 숙소를 잡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메가님께서 다다미 방에 묵을 수 있는 방이 있길래 역시 일본 하면 다다미 방이지 라는 마음으로 성인 2명이 묵을 수 있는 다다미 방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숙소는 니혼바시에 위치해 있고 번화가인 남바와도 가까워서 지리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니혼바시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 카운터에 짐을 맡기고 메가님과 친구 A씨는 오사카성과 도톤보리를 돌며 마음껏 일본 여행 첫날의 기분을 내며 여행을 하다 예약해놓은 숙소에 다시 방문해 자신들이 묵을 다다미 방에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정말 마음에 들었답니다. 방 안의 문들은 여닫이 문으로 일본의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방 하나는 성인 2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다다미 방, 그리고 방 옆에 여닫이 문을 열면 자식 식탁이 놓여있는 일본풍 거실, 또 일본 특유의 북바지장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녁은 가볍게 친구랑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맥주를 마시며 첫날의 여행을 마무리하였고 그렇게 친구 A씨와 메가님은 누워서 내일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다 잠이 들었죠. 메가님께서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층간소음? 뭔가 거슬리는 소리에 이리 지척 저리 지척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일본에서의 이틀날 아침, 메가님께서는 친구 A씨에게 어젯밤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친구 A씨는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니냐라며 이야기를 넘겨버렸습니다. 메가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둘째 날은 교토에서 여행할 계획으로 교토로 떠났습니다. 메가님은 새벽에 잠을 설쳐서인지 이동 중에 계속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였죠. 메가님은 교토에서의 키요미즈데라, 난젠지, 후시미 이나리 신사 등을 돌며 설레는 일본 여행과 함께 수면 부족에 의한 피곤함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여행을 마무리하고 숙소에 돌아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메가님과 친구 A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메가님이 깊게 잠이 들었을 때쯤 또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날과 다르게 그 소리는 뭔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죠. 메가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방과 거실을 연결해주는 여닫이 문 쪽이었습니다. 즉, 그 소리는 거실에서 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메가님은 살며시 조용히 걸어가 거실 앞 여닫이 문 앞에 도착하였고 조심히 그 여닫이 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거실 자식 식탁 위에 어떤 여자가 목을 매달고 그네처럼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때마다 여닫이 문이랑 부딪혀 하고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는 그 여자의 붉은 눈,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그 붉은 눈. 메가님은 너무 놀라서 큰 비명과 함께 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소리에 친구 A씨가 일어나 급히 방과 거실에 불을 켰고 친구 A씨가 메가님 옆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메가님이 친구 A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려던 찰나 친구 A씨가 메가님을 보고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너 목에 너 목. 메가님은 친구 A씨의 말에 거울을 보았고 메가님 목에는 줄을 매단 흔적처럼 붉은 반점,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붉게 줄처럼 일자로 부은 어떠한 흔적들이 목에 일자로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메가님과 친구 A씨는 일본 여행의 셋째 날은 급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메가님의 목에 난 피부 두드러기 같은 흔적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날 일본 숙소에서 본 그 목을 맨 그 여자의 모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메가님의 기억 속에 남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뿅.